사실 그 가해자한테 편지 답장을 받았어요 이미. 거기 제 방송 봤다라고 답장이 왔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진주 씨도 이 편지. 아 진짜요? 네. 이거 지금 봐도 돼요? 보시죠. 아, 야 진짜 이거 한번 볼래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서 작가로 다시 태어난 분이죠. 김진주 작가님과 그알 김재환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그알이 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주라고 합니다. 야, 하시죠. 네. 근데 이거 어디 봐요? 방송 하루 이틀 해요. 아, 저 이렇게 찍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떨립니다.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맡았었던 김재환 PD고요. 네, 종종 그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환 PD가 그알 비하인드에는 몇 번 출연했지만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그알 재활은 처음이잖아요. 오늘 이제 진주 씨가 나온다고 해서 휴가를 거의 반납하고 지금 나온 건데 오늘 출연 결심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서울까지 왔는데 당연히 이제 뵈야 되니까 온 것도 있고요. 하고 사실은 너무 텐션이 높아서 선배님이 감당이 안 되실까봐 이제 제가 나를 위해서? 네, 조금 이제 챙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건 기운 것 같습니다. 저만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하셨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진주 씨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출연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피해자분이 채널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재심을 하신 피해자분들 빼고는 그렇죠. 피해자의 인식에 대해서도 조금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물론 이게 결국은 피해자의 모습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모습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로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유쾌하게 진행해도 되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주 씨가 되게 엄청난 그알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전에 들었는데 평소에 그알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냥 밑에 항상 그 재생 목록에 있는 거죠. 일할 때도 계속 틀어놓고 그렇게 보고 지내서. 그러면 사건 이전부터도 그랬던 거예요? 네. 아 원래? 네. 그래서 너무 이상했던 거죠. 제가 알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제가 출연을 하는데 그 굉장히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그럼 그알 유튜브 컨텐츠 중에 좀 특히 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나요? 지선 시네마. 곧 시작합니다 또. 진주 씨는 최근에 직접 쓴 책이 출간됐더라고요. 방금 직전 인스타를 확인했는데 2쇄를 찍었다고. 아무튼 뭐 엄청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부탁드립니다. 삼심이 끝나고 나면 별다른 활동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빠지고 몸이 12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두 분이 거의 매일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엄청 친하다고 들었어요. 이 취재원과 PD가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재환 PD는 진주 씨를 처음 언제 만난 거예요? 제일 처음 본 거는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될 때 재판장에서 봤었어요. 재판장에서 처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사건이 방송화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법정에서 약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살펴보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취재 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화려하게 입고 계신 거예요. 화려하게? 그래서 저는 이 돌려차기 사건을 할 때까지는 어떤 피해자성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되게 우울하고 처져 있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갔는데 그 법정에서 제일 화려했거든요. 그냥 지금보다도 더 화려했어요. 그때 재판장에 그렇게 입고 나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반항적이었나 봐요. 왠지 저도 처음에 그 재판에 들어갈지 몰랐는데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거기 경위분이 세우시면서 모자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압 이파리 피해자인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 옆에 앉으래요. 근데 자기 옆에 딱 보니까 완전 구석인 거예요. 근데 아니 피해자가 이렇게 숨어야 돼? 이러고 이제 그 모자를 탁 벗고 그 첫 재판을 응했는데 모자를 벗었으니까 거기가 되게 꾸질꾸질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조금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보다도 멋있는 피해자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해자는 죄수복만 입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패션에 선택이 있다. 자유가 있다. 그렇죠. 이거를 그냥 은연중에 좀 보여주고 싶어요. 가해자한테도. 네. 그 보복 발언 중에도 막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년이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 뭐 이런. 그래서 제 전략이 먹혔던 거죠. 야, 근데 되게 와 그 재판장에서 보기 쉽지 않은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멋있었어요. 이야. 2심 재판 때 처음 뵀지만 그 전에 먼저 그 아래 제보한 적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거의 사건 일어나고 이제 정신을 차렸을 때 홈페이지 제보를 했었는데 뭐 딱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아래 팀에서 네. 왜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그 아래 없었습니다.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실제로 일단 제가 그때는 그 아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만약에 그 제보 메일만 봤으면은 선뜻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당시로만 봤었을 때는 이제 자료까지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자료까지는 없으니까 분석할 만한 것이 없는 너무 단순한 사건 아닌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편지는 이제 완전 이제 처음에 정신없는 완전 날 것으로 해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사건 초반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제 감정 호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린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를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만 보냈으니까. 그러면 재한 PD는 이 사건을 취재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뭐예요? 저는 약간 전형적인 그 알을 조금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혹한 사건이나 이런 거는 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선배님들이 많고 그래서 좀 다른 결들의 방송들을 했는데 뭔가 의미는 있는데 좀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뭐 했었죠, 그 전에? 그 앞이 뭐냐면은 볼리비아 리튬 사기 사건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거든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볼리비아 리튬 사건이었는데 여러모로 어쨌든 좀 결과들, 지표들이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근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사람들이 안 봐주면 그게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조연출들이랑 막내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럼 원래 좀 보통 그 알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을 좀 해보자. 약간 이런 결을 잡았었어요, 방향을. 그때 이제 조연출이 요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2심이 시작한다. 조연출이? 네. 그때는 제가 아까 그 제보 메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단순한 사건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심에서 근데 성범죄 부분이 전혀 안 다뤄진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이게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일단은 보고 우리가 뭔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일단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자, 진주 씨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자료가 1200페이지가 1400페이지가 온 거죠. 1268.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천천히 그날 모든 팀원들이 보는데 약간 이거를 방송을 못하면 뭘 방송을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자료가 다 있고 이 피해자랑 꼭 방송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깁니다. 죄송합니다. 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연출이 제안한 사건이었고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다음 그리고 피해자분이 자료를 다 모아준 거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건 손가락 없어요. 얹은 거네 제가 한 건 없어요. 밥상. 여기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있을 게 아니라 뭐 조연출이 와야 될 것 같은데. 퇴장하겠습니다. 제보하고 연락 오기 전까지 그 1년의 시간 동안 솔직하게 좀 그 알을 조금 시청을 덜 했다 평소보다 유튜브를 덜 봤다. 그때 살짝 채널을 숨겨놨었어요. 진짜로요? 네. 왜냐면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제보를 하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거절을 당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거절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재환 PD님이 없었다면 이제 여전히 이제 구독 취소가 돼. 지금은 다시 구독하고 계시죠? 그럼요. 어쨌든 그 알 방송으로 돌려차기 사건이 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 진주 씨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그 알 방송이 좀 재판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 당연하게 재판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원래 2심 첫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사님이 이게 성범죄 2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끝이겠구나. 살인미수 재판으로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탄원서를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썼어요. 저는 누구한테 뭐
누명을 씌우려는 게 아니라 살인 범죄의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인 동기를 찾으려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재판에서 그러면 피해자가 양형 기준의 중요한 동기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검사를 실시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변환 포인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전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범죄 관련된 살인 미수다. 이거를 밝히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었으면 그냥 살인 미수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알 유튜브 팀에도 되게 감사한 게 그때 그알 비하인드 하고 나서 탄원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모였거든요. 맞아. 7만 장. 맞아. 법원 쪽에 탄원서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은 그 부분이 좀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사실 또 그게 탄원서를 하려면 가해자 신상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또 사실 찾은 거는 진주 씨예요. 그 구글 폼 링크를 정말 한 게 별로 없구나, 제가. 맞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 근데 감사하게도 참 진주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많은 도움 됐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재한 PD는 이 사건 취재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도움이 됐는지 본인한테 요 사건 뒤에 제 뒤에 모든 그것이 알고 싶다 아이템 부산 아이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도 부산 스토킹이고 그다음에 뭐 미라가 된 가을이 그다음에 부산 서면 스터디 카페 사건 그러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산인데 진주 씨가 소개해준 경우도 있고 직접 제보를 해준 경우도 있고 이 돌려차기 사건 때 연이 되어서 좀 가까워진 기자님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좀 제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쉽게 방송하는구나. 쉽게라뇨. 진정성 있고 처음부터 그 조연출이 이렇게 제안한 거 갖고 해가지고 자료 다 주고 다 맞습니다. 연결시켜주고. 퇴장하겠습니다. 그럼 재판 진행될 때도 뭐 제가 책에서는 읽었지만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너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좀 가장 힘들었던 점 하나만 꼽자면은. 하나를 꼽기가 너무 어려운데 모든 곳에서 제외된다는 거.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도 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가 아니래요. 물론 이제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긴 하지만 뭔가를 진술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제가 막 이렇게 재판장에 가서 이거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어디에도 피해자가 설 곳이 없구나라는 게 굉장히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이 피해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범죄 피해 당사자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피해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힘들었던 말이 괜찮아? 정말 마음은 안 좋고 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괜찮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괜찮아라는 질문이 어느 순간부터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괜찮아라는 질문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네, 그냥 뭔가 더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사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를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JTBC 기자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이 어떤 사건의 이름처럼 뭔가 부산 돌려차기 같이 이게 네이밍을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떠냐. 비면식 범죄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었던 게 컸기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조금 뭐 네이밍을 좀 해보시는 거 어떠냐 이런 제안을. 아, 쟤는 먼저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점이 살아있는 피해자들은 사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요. 똑같이 이제 왜 그랬대? 괜찮아? 이런 질문을 받다 보면 이게 지치고 약간 고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이후에 사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명쾌해져서 저는 오히려 개운했어요. 근데 저도 이 득을 보기는 본 게 그냥 돌려차기 사건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취재를 시작하면 조금 수월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막 제가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이력에 이렇게 딱 말하면 뭔가 좀 이게 응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이건 아니 그럴 때 약간 좀 뚫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 PD가 그 PD구나. 그 네이밍의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서 저 볼리비아 리튬 사건 했던 그 사건도 진짜 그 피해자한테 상처받습니다. 진짜 아주 중요한 사건. 그럼요. 그 사건 영상을 카드로 걸어줍시다. 볼리비아 리튬 사건. 중요한 사건,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책도 출간했어요. 책 제목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야, 책 제목이 좀 저는 강렬하다라고 느낌 받았는데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공무원화가 되는 사건들 중에 미수 사건이 많이 없어요. 미수 피해자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애매하거든요.
살인 미수라고 하면 그래도 너 기적적으로 살았네. 근데 저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이 부상이 뭐 약하지 않거든요. 미수라고 해서. 근데 그 재판 결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게 조금 더 가소평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죽었어야 됐나?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미수일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뭔가 살아있다면 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라는 걸 지었던 거죠. 직접 지은 거예요? 아니요. 출판사에서. 보통 출판사 짓더라고 제목을. 그다음에 이제 책 홍보도 좀 간단히 할 겸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그럼 소개해 주시죠. 책 한번 꺼내도 될까요? 책, 예. 예,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입니다. 이 책을 쓰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20년을 받았대. 뭐 이런 이야기는 알지만 그 사이에 피해자분들이 겪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범죄 피해를 안 당하는 법은 없지만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취지로 조금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가해자에게 보낸다면은 그는 읽을까요? 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단 그래요? 처음에 네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근데 책 마지막에도 난 보복 편지 말고 회복 편지를 보낼래 라고 하면서 가해자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건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회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좀 회복하고 좀 교화되길 바라는 마음인 네,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가해자한테 편지 답장을 받았어요 이미. 그 가해자가 편지 답장을 썼는데 거기 제 방송 봤다라고 답장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언제 보낸 편지에 재한 PD가? 제가 이제 원래는 반론권 때문에 연애도 갔었고 그러면서 편지 한 차례 답장이 왔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가해자가 다시 편지를 또 보내온 거죠 저한테. 추가로?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진주 씨도 이 편지를? 진짜요? 네. 이거 지금 봐도 돼요? 보시죠. 김재한 PD님 8일 방송 그전 예고편 전부 다 봤습니다. 네 진짜 너무하네요. 아이고 내 하나로 돈 버니 좋겠네요. 수고하시고 평생 잘 먹고 잘 사세요. 마음으로 해주니까 내가 우스워 보였나 봅니다. 마음으로? 예. 진심으로 교도소에 접견도 갔었는데 자기가 진심으로 말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직업상 이해는 하면서도 BJ 엄태웅 그런 말로 돈 버는 애들 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죠. 물결. 그리고 뭐 2주도 같이 안 있었고 PD님도 가족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은 그거 보고 뭐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할지 생각이란 걸 안 합니까? 물음표, 느낌표. 근데 이게 실제로 이 글씨가 그때 전문가님이 자문을 해주셨었는데 네. 얼핏 보면은 잘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좀 명필처럼 보이기도 네, 해요. 명필처럼 보이는데 가독성은 떨어지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딱 이게 누군가가 이거를 봐서 이해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본인한테만 예쁘게 쓰고 가독성은 떨어지게 쓰는 것 자체에서도 가이드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찐가리 김진주 작가님과 그리고 김재한 PD랑 함께하고 있는데 그아리 Q&A 시간 알고 있죠? 예. 이번에 질문보다는 좀 진주 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비디오 뮤직님, 보여주신 행동과 용기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온 힘 다해 행복해지시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김이슬님, 감히 힘내시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마다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 재한 PD님, 너무나 고생하셨고 첫 그알즈알 기대할게요. 그아리 분들이 보내주신 응원의 하답의 의미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진주 씨부터. 사랑합니다. 진짜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소중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좀 꾸준히 계속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한 PD 고생했다는 첫 그알즈알 기대한다는 글도 있는데 두 번째 그알잘 가능하도록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그알즈알 담당 PD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부산 수냐 형님, 만약에 언론에 이슈가 안 되었다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아마 12년 그대로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년도 적지 않은 형량이고 살인 미수에서 어떤 게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형량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경우를 못 봤어요, 2심에서. 그래서 8년 연장해준 재한 PD님에 감사합니다. 재한 PD는 그러면 이제 2심 결과 최종 20년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진주 씨는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20년 뒤에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에 대한 거 없이 계속 씩씩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본인이 책에 쓴 것처럼 그때는 변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럼요. 보디가드 뭐 이렇게 360도로. 돈을 많이 벌었겠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니님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범죄 피해자분들도 많을 것인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먼저 앞으로 계획과 최종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일단 범죄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범죄 피해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거든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타인을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심리와 관련된 치료도 어려워하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센터와 연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생기게 하는 걸 좀 막고자 그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범죄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또 두 번째, 또 다른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다른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뭘 해도 괜찮다. 대신 뒤돌아보지 않는 선택을 해라. 공론화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질타를 하지 않고 질타를 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귀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그 알잘 시그니처 질문이 남았습니다. 재한 PD가 아까 이제 거의 공교롭게도 최근에 계속 부산에서 취재했다고 들었는데 또 이제 진주 씨는 부산 토박이죠? 네, 토박. 그러면 이제 두 분한테 부산 최고의 맛집 딱 한 군데씩만 누구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재한 PD 먼저. 만들이 곤드레 밥. 부산에서 곤드레가 뭐 유명하진 않은데 그렇죠. 김해공항 갈 때 항상 뭔가 배고프게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허겁지겁 발생하는데 그때 그 조연출이 급하게 찾은 장소였는데 제가 또 기생충입니다. 기대를 안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그때 좀 급하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곤드레 솥밥에 뭐 생선구이나 반찬 같은 것들이 약간 이제 푸짐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먹으면은 좋다. 부산에 있다가 이제 비행기 타야 될 때 공항 쪽 가다가 배고플 때 어디 가야 되나 고민했던 저도 기억이 많거든요. 그때 가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만들이 곤드레 밥. 추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진짜 이게 사실 진짜죠 오늘. 부산 토백이 김진주 작가님의 맛집 1등 맛집. 네, 재한님이 이미 아세요. 어딘지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할까요? 알겠어요. 하나, 둘, 셋. 얼룩. 이거 뭐야? 밥집이 아닌데? 아니, 맛집이잖아요, 맛집. 그래요? 잠깐만 뭐라 그랬어요? 합천 돼지국밥을 그때 추천했었거든요. 그 언니분이. 에이, 어디라고요? 얼룩입니다, 얼룩. 얼룩? 네, 제가 사건이 있고 나서 생각은 젖어야 되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혼자 지내기는 싫고 이렇다 보니까 카페를 갔는데 거기가 막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데도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커피도 맛있고 그리고 얘 토스트랑 샌드위치도 파는데 되게 맛있고 편안한 휴식이나 힐링을 하기에도 딱 좋은. 저도 부산 출신인데 얼룩이랑 아까 뭐 만들이 곤드레는 곤드레.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럼 꼭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이제 그 알잘 출연한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재환 PD부터 첫 그 알잘 출연이잖아요. 네. 마지막일 수도 있고. 네. 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항상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뭐 비하인드도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진주 씨도 이렇게 생존하셔서 다시 이렇게 또 서울에서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진주 씨. 저는 항상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알저알을 나와서 바꿀 수 있고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진주 작가님 그리고 김재한 PD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